생방송 스마트쇼, 오늘은 신년 대기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. 201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향후 5년의 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한 해죠. 특히 IT는 새 정부를 구성하는데 주요 키워드로 아무래도 이제 꼽히기로 한 만큼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.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달라지는 IT 정책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. 네, 신년 대기획이니만큼요. 중요한 분 한 분 더 모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. 새누리당 디지털 정당 위원장으로 계신 전하진 국회의원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연초에 뭐 아주 더 바쁘실 텐데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초하루 날부터 국회가 밤새도록 열려가지고. 네. 예,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에요. 네. 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은 경제 민주화, 그리고 한국형 복지, 그리고 안전한 사회 등 아무래도 이제 국민 행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전 의원님 이제 IT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공약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I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?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걸 보면, 네. 뭐 도로가 깔리면서 산업화가 잘 이루어졌고, 또 98년도 IMF 그 위기 때 우리나라의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또 보급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벤처 산업 또 IT 산업이 또 부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것이 좀 더 종합적인 그런 계획하에서 IT가 각 산업 분야에 좀 구석구석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좀 조정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점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제 민주화나 또는 복지나 그런 다양한 분야에 IT가 좀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. 네, 전 의원님,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주요 키워드를 보면요. 과학, 정보,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그만큼 이 역할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ICT 전담 부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떤 계획 잡고 계신가요? 네, 뭐 우리 박근혜 당선인께서 이미 전자공학과 출신이시기도 하고 아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지만 또 최초의 공학도 출신 대통령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후보가 되시기 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선거 기간 중에 이제 공약을 하신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뭐 ICT 전담 부처 설립에 관련돼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. 사실 이 IT가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게 확 아주 넓은 분야에 아주 잘 스며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연구 개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총괄하고 기획하고 또 각 부처의 이제 그런 업무들을 좀 조정하고 하는 역할. 아마 이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IT 진흥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, 혹은 이제 뭐 전담 부처가 뭐 생길 수도 있고, 지금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 새 정부가 이제 역점을 둬야 할 이제 또 뭐 앞으로 이제 두고 있는 그런 뭐 IT 정책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. 신규로 요즘에 좀 뭐 추진이 뭐 기대되고 있는 어떤 그 IT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까요, 원장님? 예, 지금 이제 큰 저는 전환의 시점에 우리가 왔다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으로서 인프라나 여러 가지 전자정부 세계 1위 뭐 이런 그 기반적인 측면이나 그 이런 행정의 활용이나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왔습니다만 국민 전체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창조적 활용의 시대가 이제 전개되고 있다. 이것이 이제 스마트 시대의 큰 화두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사회의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 국민의 힘을 어떻게 담아서 새로운 국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. 이제 거기에 상당한 이제 IT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IT 역할 중에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빅데이터 문제나 또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한 시민의 창조적 그 활용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끌어내느냐. 이제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 새누리당의 어떤 공약에 해결 방법들이 효율적인 해결 방법들이 바로 이 IT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국정을 할 수 있고 또 공약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도 새로운
이런 IT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 3.0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미래전략센터나 이 사회혁신을 어떻게 우리가 IT를 활용해서 해서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하고 그 과정에 IT 생태계를 CPND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이제 그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. 위원님, 그 원장님께서는 이미 스마트한 국민들을 더 그 스마트하게 해서 국가도 스마트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인다면 이제 촘촘하게 IT가 좀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 문제도 IT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CRM 같은 그 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는가. 맞춤형 복지, 각 개인에는 맞춤형 복지도 얼마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또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도 이제 유통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그 유통에서 사실은 그 가져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복지나 또 십시일반이라는 이런 개념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좀 더 그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유통 시스템 같은 것도 정부가 좀 나서서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. 또 IT가 지금 정부 3.0을 우리 그 니아에서 굉장히 그 플랫폼을 통일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정부 프로젝트, 그러니까 정부 전산화를 플랫폼을 통일화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도 가능해질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런 이제 해외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부족했던 그런 펑션들이 좀 있어요. 기능들이. 예를 들어서 아주 장기적인 수출을 위한 그런 그 마케팅, 사전 수출 영업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이 하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그런 걸 전담하는 부처가 지금 국내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관리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 이건 또 개별 기업이 하기가 좀 어려운 일들입니다. 대기업이 아닌 이상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품질을 관리하는 기능 또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나 IT 청사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개별 기업이 열심히 하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보충해 줌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또 좀 발전을 좀 더 가속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마 차기 정부에서 좀 세심하게 다뤄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중소기업이나 초기 기업에도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그 전략이 아닌가,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